약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의사이신 사촌 형님을 보면서 나도 저쪽으로 더 하면 받겠다. 특히 심리학적인 치료가 강한 그런 분야가 그냥 약물에 대한 그런 이해인 약학보다는 더 재밌을 것 같고 해서 제가 한의대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입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저희 3일 동안 입이 안 다물어진 상태에서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검사와 그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의 치료, 침치료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을 놓으면서 계속 어머니한테 많이 힘드시죠? 이런 공감의 말을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턱이 그날 다쳤습니다. 근데 이 턱을 3일 동안 벌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였던 거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제 치료가 뭐 다른 치료보다 탁월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없고요. 그냥 공감을 했던 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어머니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따님과 사위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의 사위가 어머니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머니가 가진 집을 자기 사업자금으로 달라고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 마비가 된 상태로 왔었는데 그거는 뭐 한의학적인 치료나 양의학적인 치료를 떠나서 심리학적으로 마음에 맺힌 거를 제가 공감을 느끼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인 논리로 보면 일단은 그 계절에 맞는 섭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과일을 예로 들자면 그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는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박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장마가 시작되고 막 굉장히 덥고 끈끈한 날씨가 됐을 때는 그때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이 나오기 그 전에는 토마토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토마토가 나올 때는 토마토를 많이 먹고 수박이 나올 때는 수박이 많이 먹고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치미병, 미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원리에도 부합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은 한 구절만 좋은 구절을 읽어도 그 책의 가치는 높다고 생각해 제가 한 권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는 고전인 논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전을 참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고전을 꼭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의무적으로 논어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많이 만나고 할 때 그분들이 논어를 많이 인용하는 걸 보고 저 논어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논어 책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의 느낌이 다릅니다. 산을 비유하면 깊은 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이듯이 고전은 볼 때마다 그런 다른 모습인데 논어 책은 저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논어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로 의료 봉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에게 치료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분이 심한 복통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가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 그분뿐이 아니라 그 주변 분들 그리고 승무원들 뭐 다 긴장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의 맥을 잡고 상태를 이제 보니까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뭐 피곤과 음식 부조화 등으로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침을 가지고 있던 침으로 그분을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좁고 밀폐된 한정적인 공간에서 그 침으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 한의사로서 굉장히 보람됐고요. 또 그게 또 의료 봉사를 다녀오던 길이었기 때문에 좀 더 보람된 마음이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역 건기에 나오는 구절과 곤기에 나오는 구절 한마디씩인데,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어디서 보게 됐냐면, 중국의 지금 명문대인 칭화대 시진핑 주석이 그 졸업한 학교인 그 이공대 중심의 칭화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지석에 학교의 교훈으로 이 8글자가 써 있더군요. 자강불식 후덕재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고전에 대한 특히 주역이나 이런 책들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평가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중국의 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힘인 칭화대에서 그 8글자를 그 학교 이념으로 쓰고 있다는 걸 굉장히 놀라면서 저도 그 글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 일에 부딪힐 때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사회적인 일도 있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많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럴 때마다 독서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독서는 제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도 많지만, 또 한 발짝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한, 그 독서를 통한 시간이 저에게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전 대통령 후보였던 문국현 전 국회의원을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그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과 일반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매너도 좋고 부드럽고, 이제 그런 면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집착하지 않고 더 미래지향적인, 그 다음에 현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중국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많이 하셨는데, 중국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중국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생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최강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칭화대를 방문했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미래를, 그러니까 좋은 매너와 부드러운 리더십과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던 분, 그분이 저희 멘토이신 문국현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많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 저희 목림 한의원에서는 이런 치료와 더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지금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풍부해진 물질에 비해서 우울증도 많아지고, 화병도 많아지고, 불면증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와 더불어서 심리학적인 치료,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좀 쉬운 노래를 골라 부르려고 하는 편인데, 가사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함께 같이 그 어려운 시기를 넘자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던데요. 그래서 동행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